안녕하세요. 우르사제입니다. 오늘은 유니버셜 오디오사의 DAW인 루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aking a beat, let it breathe, and now it's tearing me apart. Give you everything, just 전설적인 사운드로 유명한 유니버셜 오디오사의 DAW 루나. 이거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운로드 및 설치, 사전 환경 설정, 충돌 시 해결 방법, 그리고 실제 녹음부터 믹스다운까지 루나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영상 하나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타임코드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화면 보면서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설치 전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 화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소 사양 정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 및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셜 오디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페이지 우측 상단에 어카운트 버튼을 눌러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 없다면 크리에이트 어카운트에서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계정 생성 과정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샵 메뉴에서 루나를 선택합니다. 루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루나 프리를 눌러 사용 중인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된 UA 커넥트를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약관에 동의한 뒤 진행하면 정품 인증을 위해 아일락 연동창이 나타납니다. 아일락 계정이 없다면 새로 만들고 이미 있다면 로그인해서 연결해 주세요. 아일락 설치와 계정 생성 과정 역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UA 커넥트로 돌아와 루나 탭을 열면 현재 계정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목록이 보입니다. 루나 프로와 하드웨어 인설트를 제외한 항목들은 전부 액티베이트 라이센스를 눌러 활성화한 뒤 버튼이 다운로드로 바뀌면 모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루나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윈도우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쪽 기본 설정을 맞춰줍니다. 먼저 오디오 인터페이스 컨트롤 패널에서 샘플 레이트는 48kHz, 버퍼 사이즈는 256 샘플즈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윈도우 설정, 시스템, 소리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고급, 더 많은 소리 설정을 엽니다. 재생 탭에서 사용 중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모든 단자를 하나씩 우클릭, 속성, 고급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본 형식을 24비트 48kHz 스튜디오 음질로 설정하고 단독 모드 두 항목은 모두 체크 해제해 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녹음 탭에서도 사용 중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모든 단자를 하나씩 선택해 형식을 24비트 48kHz로 맞추고 단독 모드도 모두 체크 해제합니다. 이렇게 샘플 레이트, 비트레이트, 버퍼 사이즈를 윈도우,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모두 맞춰놓으면 리샘플링이나 장치 점유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설정해두면 루나와 같은 DAW 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에서도 같은 환경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루나를 실행하고 기본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실행하면 Welcome to Luna라는 창이 뜨고 튜토리얼을 할지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Maybe Later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려져 있던 튜토리얼 타임라인 창이 보이고 지금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안 잡히면 상단에 플레이백 디세이블드가 표시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설정 창으로 이동합니다. 지금부터는 윈도우 11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왼쪽에 세팅즈를 열고 먼저 하드웨어 탭을 보세요. 오디오 디바이스는 ACO로 설정하고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세션이 재시작되고 버퍼 사이즈가 인터페이스 설정 값으로 바뀔 겁니다. 실시간 녹음이나 간단한 작업이라면 버퍼 사이즈 256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I/O 세팅즈에서 입력과 출력이 정상적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플러그인즈 탭으로 이동해 상단의 리스캔 All을 눌러줍니다.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쓰신다면 2단계는 꼭 필요합니다. 플러그인 스캔이 끝나면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입니다. 위 과정에서 막히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기능과 완성도가 뛰어난 루나에도 윈도우 환경에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시스템이나 플러그인 환경에 따라 튕김이나 프리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알려진 최적화 설정만 제대로 적용해도 문제 현상을 대부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제어판의 3D 설정 관리에서 루나를 선택한 뒤 전원 관리 모드를 최고 성능 선호로 바꿔주세요. 윈도우 그래픽 설정에서도 루나를 고성능으로 지정합니다. 플러그인 스캔 중 프리징 현상이 생긴다면 문제되는 플러그인을 VST3 폴더에서 잠시 빼두고 실행하면 됩니다. 마이크 입력이 안 잡힐 때는 윈도우 개인정보 설정에서 마이크 액세스 허용을 확인해주세요. 윈도우 버전은 아직 맥OS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도 실전 작업이 가능한 수준이고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는 이런 최적화 설정을 적용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루나를 실행하면 먼저 크리에이트 창이 뜨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네임 칸에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줍니다. 아쉽게도 현재 윈도우 버전의 루나는 한글 입력이 지원되지 않아서 프로젝트 이름은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아마 나중에 패치로 해결되겠죠. 일단 저는 테스트 0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아래 스타트 프롬을 보면 두 가지 옵션이 보이는데 먼저 템플레이트는 자주 쓰는 트랙 구성, 가상악기, 이펙트 플러그인, 그리고 버스 라우팅까지 미리 세팅된 상태로 세션을 여는 방식입니다. 매번 같은 트랙을 만들고 플러그인을 하나씩 불러올 필요 없이 바로 녹음이나 믹싱에 들어갈 수 있어서 작업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 아래에 있는 AAF는 Advanced Authoring 포맷의 약자인데 다른 DAW에서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루나로 가져와서 시작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입문자분들은 당장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템포는 프로젝트 만들 때 여기서 정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로케이션은 이 프로젝트가 저장될 폴더를 지정하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나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프로젝트별로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과 저장 위치를 정했으면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화면 구성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의 컨트롤 바 왼쪽에 있는 뷰에서는 타임라인 뷰와 믹서 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BPM은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프로젝트의 템포를 직접 입력할 수 있고 BPM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템포 관련 상세 메뉴가 열립니다. 여기서 디텍트 템포는 연주나 오디오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템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리스는 메트로놈 없이 자유롭게 연주하면 루나가 연주 속도를 분석해서 프로젝트 BPM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익스트랙트는 이미 녹음된 오디오나 불러온 파일을 분석해서 그 연주의 미세한 박자 흐름에 맞는 템포 맵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세션 템포 모드는 세션이 하나의 고정된 BPM으로 동작할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진 템포 맵이나 타임라인 상의 템포 변화를 따라갈지를 정하는 설정입니다. 세션 워프 모드에서 클립스 팔로우 템포가 켜져 있으면 세션의 BPM을 바꿀 때 오디오 클립도 함께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박자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루프나 샘플을 사용할 때 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어서 클릭 탭을 보면 메트로놈 아이콘으로 클릭을 키고 끌 수 있고 그 옆에 숫자 1은 녹음 시 예비박을 한마디 줄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옆에 있는 0dB는 클릭 소리의 볼륨을 조절하는 부분이고 상세 메뉴로 들어가면 재생 중에만 클릭이 나올지 녹음할 때만 나올지를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카운트 인 바스에서 예비박을 한마디, 두마디, 네마디로 바꿀 수 있고 샌드 트로는 카운트가 어떤 출력으로 나갈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에서는 카운트 소리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탭에서는 마디와 박 단위로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가운데 있는 버튼들은 트랜스포트 영역으로 재생, 정지, 녹음, 그리고 루프를 제어하는 버튼들입니다. 그 옆에 글로벌 설정은 전체 트랙에 대해 녹음, 모니터링, 오버로드 클리어, 솔로, 뮤트를 한 번에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워크플로우 영역에서는 레코드, 미디, 에디트, 믹스 탭을 통해 각각의 작업에 맞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하단에 오디오 ACO를 클릭하면 현재 세션의 샘플 레이트와 버퍼 사이즈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랙 생성 방법을 알아볼까요? 좌측 상단에 있는 트랙스 창을 보면 트랙스 글자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Create New Tracks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먼저 타입, 즉 트랙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력 단자로 마이크나 악기 소리를 직접 받아서 녹음할 때는 오디오 트랙을 사용합니다. 가상악기를 불러서 미디로 연주하고 싶을 때는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선택하면 되고, 여러 개의 트랙을 하나로 묶어서 볼륨이나 이펙트를 같이 조절하고 싶을 때는 버스 트랙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루나에서 제공하는 미리 만들어진 채널 스트립이나 사운드 프리셋을 바로 쓰고 싶을 때는 프리셋 트랙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트랙 생성 단축키는 Ctrl Shift N입니다. 그럼 종류별로 트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트랙부터 만들어 볼게요. 마이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직접 들어오니까 오디오 트랙을 사용합니다. Ctrl Shift N을 눌러 Create New Track 창을 열고 타입은 오디오로 둡니다. 옆에 있는 샵 1은 만들 트랙 개수인데 하나만 만들 거니까 그대로 두고, 포맷은 입력 소스에 맞게 모노나 스테레오를 고르면 됩니다. 저는 마이크가 모노 입력이니까 모노로 두겠습니다. 네임에는 마이크라고 입력하고 테이프에서 기본으로 들어있는 옥사이드를 선택해 줍니다. 콘솔은 무료 버전에선 쓸 게 없으니 그대로 두고요. 이제 크리에이트를 눌러 트랙을 생성합니다. 보시면 트랙스 창과 타임라인에 마이크 트랙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 트랙의 인풋을 마이크가 연결된 채널로 바꿔줍니다. 저는 마이크가 A.7번에 연결되어 있어서 A.7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트랙의 레코드 버튼을 눌러 레코드 대기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루나는 레코드 버튼을 누르는 즉시 트랙의 입력 통로를 열어 메인 트랙으로 소리를 보내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옥사이드를 껐다 키면서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르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르사제입니다.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제 이 상태로 실제로 녹음을 해볼게요. 트랙이 레코드 되기 상태일 때 상단의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르사제입니다. 이렇게 녹음된 클립이 생성된 게 보이시죠? 이제 여기에 제가 가진 플러그인들을 인서트로 걸어서 조금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NS1 모노로 기본 노이즈를 줄이고 C1 게이트 모노로 무음 구간의 잡음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브릿지 채널을 걸어서 80Hz 아래를 로우컷하고 게인을 약 5dB 올려서 살짝 리브 1073 프리앰프 질감을 더해줍니다. 다이나믹 마이크처럼 인풋 게인이 낮을 경우 트림 노브를 돌려서 오른쪽 레벨 미터가 대략 마이너스 12dB에서 마이너스 6dB 사이에 오도록 맞춰주세요. 그 다음 1176 컴프레서를 걸어서 갑자기 튀는 소리를 잡아줍니다. 레시오는 4, 어택과 릴리즈는 둘 다 빠르게 두고 인풋과 아웃풋을 조절해서 바이패스 전후 볼륨이 비슷하도록 레벨 매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런 리미터 모노를 걸어서 피크를 막아줄게요. 아웃실링은 마이너스 0.3dB로 두고 오토 릴리즈를 킵니다. 이렇게 하면 출력 레벨이 마이너스 0.3dB를 넘지 않게 제어되고 튀는 소리만 부드럽게 눌러주게 됩니다. 자세한 컴프레서와 리미터 설명은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마이크 트랙 소리를 들어볼까요? 인서트를 모두 바이패스한 소리와 인서트를 적용한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르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르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르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르사제입니다. 이 정도면 유튜브 나레이션이나 영상 더빙에 바로 써도 손색 없는 기본적인 보이스톤 세팅으로 충분하겠죠. 다음은 드림65와 네다이알로 기타 트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트랙을 하나 만들고 이름을 기타로 하겠습니다. 레코드 버튼을 눌러 신호가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제 인서트에 드림65를 먼저 걸어줍니다. 인풋 레벨을 조절해서 적절한 인풋 값을 맞춰주세요. 저는 페달보드를 쓰고 있어서 인풋 레벨을 꽤 낮게 설정해두고 사용 중입니다.
이제 아웃풋 레벨도 적당히 맞춰주고 앰프 세팅은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료 IR을 쓰기 때문에 드림 65의 캐비넷은 다이렉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캐비넷 IR을 쓰기 위해 이그나이트 앰프사의 넷 IR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IR 파일을 로드하겠습니다. 이제 게인을 적당히 맞춘 다음 룸 노브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저는 페달보드에 리버브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기타 톤은 충분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엔 가상악기 트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N을 누르고 타입은 인스트루먼트, 포맷은 스테레오로 설정합니다. 악기는 아트리아사의 스테이지 73V2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임은 스테이지 73으로 할게요. 루나는 미디 입력을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미디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죠. 문제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소리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버스 트랙을 만들겠습니다. 타입은 버스로 잡고 포맷은 스테레오, 이름은 프리믹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기타, 건반 모두 프리믹스로 보내주겠습니다. 여기에 에런 리미터 스테레오를 걸고 아웃실링은 -1dB 오토 릴리즈를 켭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트랙의 합이 -1dB를 넘지 않게 제한됩니다. 이 설정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튜브는 트루피크가 -1dB를 넘는 영상은 자동으로 영상 전체 볼륨을 낮춰버립니다. 미리 리미터로 상한을 걸어두면 내가 만든 볼륨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이스 트랙을 제외한 기타와 건반을 녹음해 보겠습니다. 각 트랙의 레코드 버튼을 켜고 상단 버튼에서 레코드를 누르거나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각각 녹음해 볼게요. 이제 녹음한 트랙을 파일로 내보내겠습니다. 상단의 워크플로어에서 믹스를 클릭하고 내보낼 구간을 드래그하거나 클립을 직접 클릭해서 잡아도 됩니다. 이제 믹스다운을 누르면 왼쪽에 소스 창이 뜨는데 여기서 내보낼 트랙을 선택합니다. 저는 마이크, 기타, 건반, 그리고 이 세 개를 합친 메인까지 총 4개를 내보내겠습니다. 옵션에서는 템포 트랙이나 미디 포함 여부, 이펙터 바이패스, 리얼타임 믹스다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투에서 저장 위치를 정하고 오디오 설정에서 웨이브일 경우 48kHz의 24비트, mp3일 경우에는 CBR 320kbps로 맞춰줍니다. 저는 웨이브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될 파일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파일 네임즈에 파일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이제 익스포트를 눌러 파일을 내보냅니다. 잘 나왔는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르사제입니다. 마이크, 기타, 건반, 그리고 메인까지 각각의 오디오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기존 DAW 사용자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루나만의 독특한 저장 방식입니다. 우선 루나는 구글 문서처럼 모든 동작이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튕겨도 마지막 상태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루나에서 세이브 기능은 북마크 기능을 합니다. 파일 자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상태를 버전 패널에 기록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컬 수정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 이 세이브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루나는 무료 버전인 루나 프리만으로도 충분히 완성도 있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에서도 무제한 트랙과 옥사이드 테이프 레코더, 쉐입 가상악기, 그리고 외부 프로그램 연동을 위한 ARA 기능까지 핵심적인 기능들을 전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윈도우에서는 아직 안정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짚어드린 최적화 설정과 독특한 저장 시스템만 잘 이해하신다면 DAW 입문을 고민하는 초보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르사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